자, 이제 수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표, 그 표를 최종 수능 성적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채점 기억 안 나시죠?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네, 잊어버리셨대요. 근데 국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어에서 100점 받은 친구와 수학에서 100점 받은 친구. 나머지 국어에서 100점 받은 친구는 수학에서 90을 받았고, 수학에서 100점 받은 친구는 국어에서 90을 받았고, 두 개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190으로 똑같죠? 하지만 표준 점수로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국어에서 100점 받은 친구는 150점이죠. 수학에서 90점 받았어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얼마? 276이죠. 그 다음에 국어에서 90점 받았은 친구는 139점 점수 나왔습니다. 여기는 133. 얼마예요? 272점. 전혀 다른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본 건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국어에서 10점 차이 났었잖아요. 그죠? 100점 만점 받은 친구가 90점. 원점수에서. 표준 점수도 이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100분이라 보면 내가하고 99에 1밖에 차이 나죠. 이 많던 점수 차이는 다 어디로 갔죠? 상위권에서는 국어를 아무리 잘 받아도 100분이 보는 대학에 가면 이 150점이 정말 힘을 잃어버립니다. 수학을 보시면 표준 점수가 7로 줄어들긴 했죠. 이 10점이. 하지만 100분위도 줄어드는데 국어보안급은 아니지만 4점입니다. 수학 나 한번 가볼게요. 표준 점수도 수학 가하고 비슷하게 7 정도로 기본 점수 10점이 줄어들었지만 100분위는 거의 국어꼴이죠. 2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잖아요. 웬만하면 표준 점수 보는 대학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거는 국어, 수학, 가, 그 다음에 과탐에서 100분위 성적을 가지고 지방의 의대 중에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노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외로 내 점수 때 동점자들이나 상위권 애들이 정말 되게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점 차이로 붙거나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위권 정도에 와서 보니까 그죠? 80하고 70점 차이 10점 차이죠. 여기는 표준 점수 국어는 유지되는데 100분위는 이게 웬일이에요? 15점으로 벌어지네요. 여기 60에서 50점은 표준 점수는 12점 차이인데 19점이나 벌어져요. 수학 가도 중간에서만 19점 벌어지고 80, 70 차이가 원점수로요. 60, 50 차이는 12점. 거의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학 나도 마찬가지죠. 중간에서만 크게 벌어지죠. 60하고 50 차이는 안 벌어지죠. 그래서 이 구간이 있어요. 구간. 이 구간에 들어서 내 100분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높으면은 100분위 반영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하죠. 이 구간에서 의외로 100분위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훨씬 더 유리한데 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분위로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잘 해보시고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7페이지, 8페이지 표 있죠? 그 표를 보시고 좀 판단을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냐 100분위냐를 보니까 원점수 270점을 받은 아이들의 표집을 보니까요. 표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국어하고 수학, 나의 사탐 두 과목이죠. 합산 300점 만점에 270점 받은 친구가 표준 점수 가장 높은 친구 401인데 낮은 친구 383입니다. 18점 차이 났죠. 원점수 250점도 보니까 100분위로 261이 제일 높은 점수고요. 표집입니다. 더 높은 애도 있고 더 낮은 애도 있을 거예요. 234로 27 차이 났습니다. 자연계도 보니까 원점수 250점이에요. 표준 점수 높은 친구는 382인데 363이에요. 19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도 달라지고 100분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원점수로 짚었던 대학학과의 합격 가능성이라든지 그 위치 자체가 표백으로 놓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자연계열 원점수 290점 괜찮은 점수죠. 상위권 점수인데 100분위는 299에서 295니까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는 원점수가 가지고 있던 점수만큼의 폭들이 많이 좀 좁아지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표준 점수,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는 등급 환산하겠죠? 사탐 과탐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대, 연대, 숭실대도 있네요. 이대, 중대, 인하대, 외대, 한양대 거의 전부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탐구 가지고 변표를 해서 반영을 하죠. 표준 점수만 쓰는 대학 씁니다. 상명대, 서울과기대, 노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항공대, 홍대 이런 거죠. 자, 아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과탐에서 아까 보니까 나 과목 선택 잘했어요. 생명과학 1 봤는데
점수 잘 받았어요. 평점수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환 평점수 쓰면 점수가 깎이게 되거든요. 뒤에서 서울대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여기 훨씬 낫죠. 내가 받은 과탐에 액면 그대로의 평점수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 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내가 받은 점수, 영역별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점수가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 달라지게 되는데, 백분위로 한번 가볼까요? 경인교대, 국민대, 단대, 죽전, 대구교대, 덕성, 동덕, 여대입니다.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면. 여대는 죄다 백분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백분위로 당량, 백분위가 더 유리하거나 또는 내가 특정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훨씬 더 유리하면 달라지게 된다. 내가 백분위가 높은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다음 표준 점수가 백분위를 변표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받은 표준 점수와 내가 받은 백분위를 같이 쓰는 게 세종대 아주대학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저희가 일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솔루션에서는 다 자동으로 다 해결이 돼서 내 점수가 비교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이 정시모집에서 이게 중요한데 대치표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건대 한번 볼게요. 건대. 인문계열 보니까 국어를 30% 반영하네요. 수학 25, 영어 15, 탐구 25, 한국사도 5% 반영하네요. 근데 인문2라고 있습니다. 인문2는 뭘까요? 주로 경영이나 뭐 경제 쪽이나 뭐 통계 이런 게 인문계에 있는 학과들이겠죠. 수학이 중요한 사회과학학 이런 데는 국어보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수학을 좀 높게 받으면 사과대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자연계도 놓고 보면 수학 가형을 지정해서 반영을 하는데 35로 반영하는데 30으로 반영하는데 바탕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학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학과를 찍어놓고 보면 그 학과를 가격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유리한 학과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대학을 넘나들면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이 더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 건데 영어는 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느냐. 영어는 등급 구분으로 들어가잖아요. 절대평가에서 등급만 받으니까. 1등급 받으면 인문계열에서는 200점을 주네요. 15% 반영을 하면서 2등급은 196, 193이나 4점, 3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건대는 자연계열은 1등급도 200, 2등급도 200입니다. 1, 2등급의 점수 차이를 안 준다는 거죠. 이번에 아쉽게 88점, 89점 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어에서. 그죠? 2등급이에요. 여기 가면 점수가 안 깎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영어 등급에서 실패한 친구들 여기를 많이 보고 2등급, 3등급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으니까 국어, 수학, 탐구에서 점수를 좀 확보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요. 자, 경희대도 보면 인문계열 35% 많이 반영하죠. 국어를. 사회계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과대 쪽에서는 또 수학 반영 비중이 높아요. 자연계열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바탕을 지정 반영하고 한국사를 5% 반영하는데 자, 여기 영어 한번 봅시다. 아까 건대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 인문자연이랑 똑같이 반영하긴 하는데 1등급이 200점이에요. 2등급이 192, 3등급은 178이에요. 1, 2등급 점수 차이도 큰데 2, 3등급 한번 보세요. 3등급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영어 3등급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영어 3등급인데 어떤 대학은 점수가 잘 나와서 가능성이 좀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영어 3등급인데 아예 점수가 대폭 차이가 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갈 수 없는 대학들이 나오는 예시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일단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자료집 있죠? 자료집 다 중요한데 자, 자료집을 보시면서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를 이렇게 접어놓으셔요. 접어놓으세요. 다 놓고 125페이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권도 나와 있고 국민권도 나와 있고 지방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목표대학을 학과를 고르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구분 점수인데요. 아까 영어 등급 구분 점수 이게 앞에서 봤는데 이 반영의 패턴들은 서울대나 고려대는 감점을 해나가는 거죠. 뒤에도 예시가 나옵니다만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점수를 다 합산해서 총점을 만들어 놓고 영어는
1등급이면 감점을 안 해요. 근데 2등급부터는 서울대는 0.5점 감점하고 고대는 1점 감점해 나갈게 감점을 쓰는 이야기죠. 나머지 대학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그냥 점수를 갖다 붙이든 아니면 비율을 곱해서 갖다 붙이든 간에 총점에다 합산해서 넣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는 1등급에서부터 뒤에도 또 나옵니다. 4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3점 나죠. 이화여대는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30점 나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화여대는 4등급, 3등급 이런 애들은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서강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4등급도 오세요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건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 1, 2등급이 자연계에서는 점 차이가 안 나고요. 자, 동국대, 홍익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군, 나군, 나군을 할 때 기억나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가군의 동국대, 나군의 건대, 나군의 홍익대인데 이 영어 변수가 작동을 합니다. 자, 동국대를 봤더니 1등급 200인데 2등급 198, 3등급 196. 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죠? 4등급까지. 4등급 가면 좀 나긴 하네요. 자, 홍익대는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물론 195에서 5점 떨어뜨리고 2, 3등급 점수도 엄청 크게 떨어뜨리죠. 이 작동이 변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 점수더라도 야 이거 뭐 동국대나 건대나 근데 이렇게 넣어보자라고 계산을 하고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영어 3등급인데 라면 변수가 크게 작동하죠. 여기는 국어 수학 탐구 성적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좀 괜찮아도 영어 때문에 안 되겠구나 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 참고로 좀 문의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압축해 보면요, 영어 등급은 아까 보셨다시피 3점 차이나 30점 차이 나잖아요. 가산점이냐 감점이냐 영어를 또는 비율로 반영을 해서 실제 더하느냐 등급간 점 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변수가 수능에서 이게 군별 분할 모집을 하는데 한양대의 경우에는 가구는 수능 100이에요. 근데 왜 또 나구는 보면 수능 90에다 학생부를 또 10을 붙여놔요. 그죠? 근데 10%가 변별이 별로 없어요. 뒤에서 말씀 보여드릴 텐데 왜 붙여놨냐 봤더니 지금 동국대나 건대도 좀 붙여놓은 게 사실은 점수를 변별할 때 동점자가 많아지면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학생부를 붙이면 그래도 소점 단위로 나눠지니까 이게 약간 분별이 된다고요. 그런 동점자의 커트라인에서 나누는 기준 정도이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특징을 보니까 10%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한양대는 결과를 보니까 파이낸스 경영이나 정책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나군이 점수가 조금씩 더 낮아요. 이게 약간의 학생부에 성적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100분위로 놓고 보니까 뭐 0.2 정도 되더라고요. 100을 만점으로 놓고 보면 0.2 정도 되는데 아무튼 나군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두시고 확인을 좀 해요. 이게 이제 이 점수는 아닙니다. 이 점수는 아니고 이 밑에 선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위도 비슷하긴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모집. 근데 아까 분할 모집 얘기했죠. 이 경영학과를 100명을 뽑는다면 가군에서 경영 50, 나군에서 경영 50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경영을 가군에서 100명을 뽑으면 경제는 또 나군에서 30명을 뽑는다. 이렇게 모집 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면 가산점입니다. 이 가산점은 일단 자연계열 수학가나 과학탐구 모집 단위에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가나 과학탐구에서 가산점을 주는데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가산점 1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초긴장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 이런 거는 해볼만 해요. 과탐의 3%. 내가 조금 사탐 점수를 잘 받아서 사과탐을 같이 반영하는 데 간다 그러면 해볼만 하고요. 또 과탐에서 3%면 크게 안 빠지면 과탐에서도 불리해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여대 과탐 10%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대단히 큽니다. 10%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사탐 과탐을 반영을 해서 사탐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10%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100분위 기준으로 탐구에 100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7 내지 10 정도 훨씬 이상 10% 100분위 10보다 훨씬 더 높아야만이 가산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내가 100분위를 90 받았잖아요. 90. 근데 내가 과탐을 봤어요. 그럼 10% 가산 주면 얼마예요? 99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 100분위가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100이 들어와야 돼요. 100이. 말이 돼요? 못 이겨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과학탐구를 잘 본 아이들을 뽑겠다고 그래서 과학탐구 성적에서 좀 부족한 친구들은 가산점이 안 되니까 빼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과를 반영할 때는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과목이 가산점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 의대에 주는 대학들도 있고. 이거는 뭐 서울대 지원자들을 좀 노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울대는 1+2나 2+2 4연결 박탐이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사는요 별로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한국사 성적이 별로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4등급, 3등급, 인문계열은 3등급 정도가 만점, 자연계열 4등급 정도가 만점인데 자, 내가 지원할 대학이 혹시 성신여대예요? 혹시 숭실대일까요? 혹시 가천대일까요? 요 세 대학들은 물론 다른 대학들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인서울에서 이 세 대학들을 유심해요. 이 대학들은 한국사 1등급에서부터 2등급, 3등급으로 가면서 등급간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등급이면 유리한 거죠. 나는 4등급이니까 상관없어? 상관이 있어요. 이 대학 지원할 때.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대학들을 참고로 좀 떠올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대학들이 있죠. 그죠? 그 대학들은 만약에 내가 제2외국어 한문을 봤는데 사탐 성적보다 조금 나아요. 그리고 세 개 중에 2개를 고르면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대학들은 내가 제2외국어 한문 성적이 좀 괜찮아요. 이번에 사탐이 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제2외국어 한문이 괜찮다면 활용할 수 있는 인문계열 대학이라고 대학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를 2개를 반영을 안 하고 하나를 반영해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죠?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가천대, 경기대, 강남대, 수원대, 상명대 정도입니다. 상위권 대학은 아닙니다만 전략적으로 내가 보니까 사탐 한 과목은 많이 망쳐지고 한 과목은 1등급의 백분위가 97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가볼게요. 학생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는 1학기에 중간, 기말, 수행까지 해서 정말 매 과목별로 점수 석타 등급 올리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정시에 오면 별로 의미 없어요. 자, 다 1등급을 받으나 다 5등급을 받으나 2점 차이 나네요. 한양대 다 1등급을 받으나 다 5등급을 받으나 얼마예요? 1.4점 차이 나네요. 동국대는 여기가 10% 반영하는데 교과 5%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출결 봉사가 각각 2.5%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 성적만 차이 난다고 보면 1등급 100점에서 5등급 98까지 여전히 한양대하고 똑같이 2점밖에 차이 나요. 2점이면 크긴 커요. 그죠? 0점 몇 점 더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 1등급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원자 수준에서 놓고 보면 뭐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 놓고 보면 1점이 차이 나거나 1점이 차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으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그 수능 비교내신을 받은 졸업생들이 있죠. 근데 동국대는 보니까 비교내신의 의미가 없어요. 학생부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학생부를 가지고 산출해버리니까 비교내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 차이를 많이 안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치표 한번 볼게요.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자, 여기 배치표 이 파란 게 인문 거고요. 네, 빨간 게 자연 건데 둘 다 안 받으셨죠? 그래서 이 파란 거 설명 잠깐 드리고 빨간 거 설명 드릴 테니까요. 빨간 거 구경하고 계세요. 자, 파란 거 펴보시면요. 인문계열 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다릴게요. 자, 폈죠? 옆분에게 방해되지 않게 또 방해 좀 돼도 참아주시는 배려가 있습니다. 됐죠? 자, 보시면요. 인문계열 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칸을 가면 성균관대라고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네, 성균관대는 위에서부터 한 칸, 두 칸 내려가면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경제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아래 보면 선 바로 밑에 사회과학 몇 명이에요? 95라고 돼 있죠. 그 사회과학 계열인데 95명을 뽑는 모집단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2월 되기 이전 인원에 95명을 선발하는데, 자 왼쪽으로 가서 국어, 수학, 나, 사탐 두 과목의 점수를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몇 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국수탐 표준 점수로. 앞자리는 300, 두 번째는 90, 세 번째는 몇 점일까요? 396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 이제 397이 중간에 있다고 그래서 이 중간이 397은 아니고요. 숫자를 쓰다 보니까 397이 중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397이 중간이 아니고 이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과학 그 윗라인에 있는 점수가 397이고 사회과학은 그거보다는 바로 밑이니까 396 정도로 보셔야 되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오른쪽 밑에 바로 보면 한 칸 인문 통합이라고 이화여대 201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예, 거기는 몇 점 정도 될까요? 다시 왼쪽의 점수를 보면 사회가 위에 있는 점수가 397이고 인문 통합 있는 그 점수가 바닥이 383이니까 두 개 점수를 빼면은 14점 차이 나죠. 인문 통합에 있는 칸을 14개로 나누면 인문 통합은 대략 3분의 1 정도 위치가 되니까 14점에 15점이라고 하면 397에서 한 5점 빼면 392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눠서 보란 얘기입니다. 나눠서 꼭 그 점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392점이면 3도 되고 1도 되고 390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389라고 생각 못 하겠어요. 영역별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내 점수에. 다만 선을 찾아서 그 위아래 점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383이구나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 위칸을 다 그냥 397이구나 이렇게 보시지는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그 성균관대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대학이 있죠. 성신여대라고. 간호 밑에 요즘 그자나도 유치원 때문에 많은데 유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학과 찾으셨어요? 7명 선발하는 겁니다. 네,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 서울과기대라는 대학명이 있는데 쭉 왼쪽을 따라가시면 여기는 저 위에 이제 요강을 보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죠? 성신여대가. 알고 계시죠? 그러면 100분위 점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괄호 안이 100분위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83이 있던 그 괄호 밑에가 괄호 278이죠. 그 다음에 그 유아교육이 있는 칸의 100분위 괄호는 261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개 차이는 278에서 261을 빼면 17점 차이 나죠. 근데 유아교육이 중간 정도에 있어요. 17점이니까 둘로 나누면 대략 8.9점 정도 된다고 놓고 보면, 네, 371에서 몇 점을 더해요? 261에서 9점을 더하면 몇 점이에요? 270 정도 되겠죠. 그죠? 269나 270 정도가 되는 100분위가 유아교육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100분위를 보셔야 되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를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 체제를 맞춰서 해당 활용 지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봤더니 이 표에서는 인서울에 그래도 그나마 아까 제가 3등급이라고 했던 그 점수 기억나세요? 국시탐 기준에 필점수합이 3등급 몇 점이었어요? 잊어버리셨구나. 360점 그죠? 그럼 여기서 표에서 쭉 보면 360점 정도 되는 쪽으로 쭉 보면 360 정도 되면 인서울 안에 있는 인문계열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350점 후반도 됩니다. 350점 중반도 될 수 있겠죠. 내 점수의 영역별로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배치표 활용 안내라고 박스가 있죠. 찾으셨어요? 네, 요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1번 모집 인원은 최종 등록이 마감되면 바뀌어진다. 수시에서 2월 된다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을 몇 퍼센트, 학생부 몇 퍼센트. 대부분 수능 100이겠죠. 그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 및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반영 영역에 따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 중요합니다. 국어 30이냐 40이냐 수학 30이냐 40이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 지표 나와 있죠. 수능에 활용 지표. 평균 점수냐 100분이냐. 표 100은
100분위는 여기 따로 계산 못해요. 그냥 표준 점수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영어 등급하고 한국사 등급은 다 넣으면 여기서 많이 못 넣어서 1에서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집에 있는 요강도 보시고 여기 있는 요강도 대학명 아래서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 점수는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국어, 수학나, 사탐의 반영능력 학산인데 탐구 계산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배치 점수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각각 나눠져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영어 등급은 여기서 반영을 못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합산을 해서 영어는 어떻게 해요? 등급으로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등급에서 영어 등급에서 국어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영 비율도 넣고 하면 정말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는 대학 학과를 많이 찾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참고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많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학생부를 반영할 경우에 학생부 국수영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 등급 평균이라고 해서 맨 오른쪽에 세로줄로 이렇게 차이셨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국어, 수학, 탐구 성격이 이 정도인 친구들 영어까지 등급이 되면 내신은 이 정도입니다를 내신 반영할 때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 자, 이 표는 일러두기 아까 활용 방법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빨간 표입니다. 학과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학과 하나만 더. 자, 자연계열 일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자, 여기는 멀리 가지 않고 건대 찾아볼게요. 맨 첫 번째 건국대죠. 자, 기다릴게요. 인문계열 가지신 분은 인문계열표 참고해서 보시고 계세요. 자, 건국대가 첫 번째 칸에 나오는데요. 수위에 수학비용 내려가면 기계공 있죠? 찾으셨어요? 네, 기계공 옆에 숫자는 기계공의 현재 모집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77점이라는 거 딱 들어오시죠? 그죠? 네, 이 점수가 377이에요. 건대는 표 플러스 100인데 표준 점수로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아래 보면 전기, 전자공 85 있죠? 정말 많이 뽑네요. 2월드면 더 많을 텐데. 자, 전기, 전자공은 몇 점일까요? 376. 이해되시죠? 그거 바로 선 아래니까. 자, 그 다음에 가천대가 바로 밑에 있네요. 가천대 글로벌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죠? 화공생명공학은 20명 선발하는데 국어, 수학과 과탐 100분이 두 개 평균 300 만점에 100분이 얼마예요? 247.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나노물리라고 있습니다. 그죠? 맨 아래 찾으셨어요? 자, 나노물리는 100분이 반영이니까 그 위가 247이고 그 칸이 나노물리가 있는 칸에 바로 안이 226점이잖아요. 그죠? 네, 두 개를 빼면은 얼마 차이 나죠? 21점이 차이 나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10점 정도로 하면 226에서 10점 더하면 236이나 7 정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3등급의 국어, 수학, 과탐까지, 수가의 과탐까지 합하면 표준 점수가 36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50점이나 50점 좀 넘어도 인서울이 등기급까지 되죠. 수도권까지. 가천대도 그 끝이 보면 350 몇 점일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선 정도는 351 있는 선 정도는 인서울 수도권까지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물론 내 점수가 340 후반이라도 조합에 따라서는 좀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너무 큰 폭으로 나는 건, 차이가 나는 거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하거나 또는 영어 등급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한 20점, 30점 나잖아요. 국수단 점수로. 그러면 반영 비율을 고려하거나 영어 등급을 고려하거나 가산점을 고려하더라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역전 현상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략 10점 안쪽으로 점수가 들어와야만이 내가 받은 과목별로, 영역별로 점수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배치표 활용 안내 참고를 해서 보시고
나머지 보면 영역이 하나씩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맨 처음에서 우리가 수능 성적 분석할 국어 수학 탐구에서 수학이 없고 국어 탐구하고 영어 교육 가지고 보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적어놓고요. 잘 넣어놓고 버리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배치표는 대학을 선택할 때 좀 이렇게 보고 나의 성적하고 어떤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까를 한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가군해서 고르는 거 볼 수 있죠. 학과도 대략 보시고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구나라고 골라내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라놓고는 실제 계산대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영역별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따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수능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는 뭐 많이 쓰이지도 않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국어 수학을 반영하는 거, 국탐을 반영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역별로 조합된 점수를 표준점수나 100분의 이렇게 한번 위치를 찍어 보셔요.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조합이 더 높아지는지를 보고 그 기준으로 대학가를 레인지를 두고 찾아내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원점수에 따라서 표준점수의 차이, 100분의 차이 보셨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는 점수가 다 높잖아요. 표준점수 놓고 보면. 근데 100분위는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표준점수의 차이는 점수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받아들일 만한데 100분위는 점수 차이가 상위권에서는 1.2점 낮아면 큰 거예요. 근데 밑에 중간 정도 오면 또 아까 달랐죠? 그죠? 원점수 10점이 국어에서는 19점씩만 차이 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분위는 중간쯤에 오면 또 달라집니다. 100분위에서 차이는 좀 크게 나도 되는데 표준점수의 차이는 또 크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표준점수가 100분위보다는 점수가 좀 크게 나더라도 나중에 비율 계산하면 극복할 수 있다. 자, 배치표의 점수는요. 합격선이 80% 크더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만약에 50명을 뽑으면 50명의 평균보다는 낮고요. 커트라인 50등으로 들어간 학생의 점수보다는 높은 점수, 사이 점수 정도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배치표를 이렇게 쭉 봤더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세종대 국제 단대 커뮤니케이션 숭실대 국문 과기대 ITM학과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정원이 다 다르잖아요. 최종 인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려했는데 배치수가 대략 이 정도 점수이다면 아까 제가 80%라고 얘기했잖아요. 30명을 선발하면 3, 8은 24잖아요. 24등의 위치니까 뒤로 6명 정도가 있어요. 그죠? 6명 정도가 있어요. 이 배치 점수 뒤로. 근데 10명을 뽑아요. 그러면 아까 80% 끝라인이라고 하면 8등이잖아요. 뒤로 2명이 있어요. 9등, 10등. 자, 근데 4명을 뽑아요. 그럼 80% 끝라인이에요. 뒤로 몇 명이 있어요? 0점 몇 명이요? 3명을 뽑아요. 뒤로 몇 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배치표에 있는 점수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입시 전체에서 역전현상이 드러나서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불복 현상. 그러니까 지난해 입시 결과 그대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인원에 따라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적은 건 이쪽이죠. 변동이 많은 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시 기관마다 배치 점수 달라요. 어쩌면 다른 게 맞을지도 모르고 당연할지도 모르는데 다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 방법이 다르거나 점수대별, 영역별 평균 점수를 다르게 활용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변수를 좀 노리려면요. 반영 영역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어야 되고요. 탐구 반영도 두 과목보다는 한 과목이 훨씬 낫고요.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가 훨씬 낫습니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인원이 적은 게 낫고 중위권 학과, 하위권 학과 절대 안 흔들리죠. 상위권 학과에 꼭대기 있는 학과를 노리는 게 낫고요. 가군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집중분보다는 가군, 나군에 있는 인원이 적은 쪽을 넣는 게 변수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 등급 구분 점수가 큰 게 오히려 더 변수가 더 많이 생깁니다. 작은 거는 너무 조밀해 있어서 내 등급으로는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학과가 신설되거나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학과가 변수가 생기고 또 이제 모집 군이 달라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대가 지금 다군에서 가군으로 가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입시가 진행되려면 변수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쪽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이제 배치표도 보고 해서 대학학과를 좀 골랐잖아요. 대학학과를 골랐어요. 골라서 이제 수능성 좀 분석하고 배치표도 좀 볼 줄 알고 해서 표백에 뭐 유불리도 이렇게 해서 대학을 쫙 골라놓고, 그럼 두 번째는 금년도에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학과 보고 그냥 이런 학과들은 갈 거예요. 아니면 뭐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반수를 해야 되겠다. 붙고보자. 이런 기대치가 있으면 부모님과 꼭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수험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수험생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던 간에 해서,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 떨어지고 나면 아이는 오롯이 부모님의 잘못이고 부모님이 지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내가 선택하고 공부해야 될 대학이 학과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좀 정해지면 대학별로 정보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군, 나군, 나군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쓰이는 모든 입시 정보들을 다 총망라해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왔잖아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시 상식이나 입시 지식으로 봤을 때는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가 막고 갑니다. 그래서 알고 지원하는 거죠. 내 가구나 불리해. 하지만 상향 지원하는 거야. 왜? 내가 유리한 게, 내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아니면 내 수능 성적에서 이만큼 유리한 것은 있거든 이라고 확신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아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합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3개년 정도는 경쟁률, 모집인원 있어야 되고 지난해 입시 결과 중요합니다.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정보 가지고 다 선택을 하면 압축을 해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하는데 하나씩이더라도 조합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담임선생님 상담까지 다 끝났더니 자, 나는 조합 6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낫겠다. 여기가 안정이긴 한데 나군도 노려볼게. 괜찮죠? 금년에 어떻게 대학에 지원할 때는 목표까지 다 정해놓고 포트폴리오를 꾸렸는데 나군의 적정을 상향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군에도 상향, 나군에도 상향, 다군만 안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군은 아까도 우리가 봐왔지만 모집 인원도 적은데다가 변수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얘가 변수가 생겨서 여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가 만약 상향이라고 선택을 하면 가군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군을 바꿨으니 가군도 좀 내려서 안정이나 적정이 될 수 있는 폭을 선택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조금 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지원하면 안 될 수도 있다 금년에 이런 걸 조금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 지원할 때는요. 첫째 날 지원 안 하죠. 첫째 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20점인 경우에 첫째 날 지원해도 되죠. 가군, 나군, 다군 할 것 없이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분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많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죠. 첫째 날 지원 안 하고 눈치 보면서 가는데 면은 이제 자꾸 모의 지원도 해보고 이러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어떻게 했지? 우리가 가족끼리 회의할 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높이를 했었지? 금년의 목표는 뭐지? 대학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서 마지막에 다 세 군데 다 눈치 보고 지원하면 처음에 봤더니 있잖아요.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 담임 선생님하고 통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묻는 거죠. 나 너 여기 지원했지. 다군 여기, 나군 저기, 다군은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 따로 지원 따로. 그러면 항상 이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인문계 383점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보니까 경희대도, 이대도, 중대도 이렇게 대학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마지막 지원은 성대 욕심을 낸 거죠. 공대, 경영, 건대, 미래 이렇게 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동대나 건대 붙었으니까 아 다행이야. 저 대학 가면 되지. 그렇죠? 다행입니다. 근데 처음에 떠올렸던 대학 학과들을 생각하면 중대나 시립대나 또는 뭐 경희대 정도는 한 군데는 넣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성균관대에다가 약간 이제 과욕을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경대, 건대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좀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럴 수 있죠. 보니까 자연계 360점인데 인서울을 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했었는데 경희대를 좀 높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숭실 이제 수학을 많이 믿었는데 다군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수학과다 보니까 조금 다른 변화를 보이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예시니까요. 참고로 보시라는 건데 인문계 360인데 수도권을 노리다가 고려대 세종까지 보고 가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여학생이 이렇게 학교가 물론 이제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저는 붙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나올 수 있는 거죠. 의치한도 있는데 의치한을 보니까 서울에 가군이 이렇게 있는데 가나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서울만 놓고 보니까 치대는 그러니까 경희대도 있고 연세대도 나군에 있고 뭐 이렇게 분할이 약간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군이 거의 없어요. 인서울을 노리려고 보니까 의예과는 수도권까지 보니까 필점수 404점, 백분위는 296점 정도, 전국 단위로 보니까 390점대 초반도 될 것 같고 백분위는 280점 후반도 될 것 같고 치어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은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이제 그 그룹에서도 회사에서도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앞에 한 것들을 요약이라고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수능 표점을 2년도 표점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국어하고 수학과를 보니까 다 1등급 다 만점 보니까 27점 차이 났어요. 작년에는 이게 12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몇 배예요? 2배가 넘죠. 사회탐구까지 고려하니까 14점 차이 났는데 31점 차이 났어요. 이거는 거진 2배가 훨씬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1등급에서부터 최고점까지 변별력이 정말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1등급에서 최고점까지가 작년에 13점 차이 났는데 그냥 25점 차이 나죠. 하원, 생원까지 넣어서 보니까 19점, 33점 여전히 한 배 이상 1.5배 정도로 차이가 지금 나는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1등급 이상의 변별이 돼 있어서 위에서부터 점수가 괜찮은 친구들은 차곡차곡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서울권대학의 유불리가 어떻게 발생했냐는데요. 이 작년도 결과입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원자핵공학과가 원점수 60점 되죠. 영어 4등급도 작년에 붙었다는 거 보셨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결과 자체는 영어 1등급자가 작년에 영어 쉬웠으니까 1등급 수가 많았으니까 60%가 이제 1등급자였고 2등급 이하 비율이 40%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어떻게 돼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영어 1등급자 비율은 이거보다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줄어들겠죠, 그죠? 1등급자가 작년에 60%인데 아무도 줄어들 거예요. 2등급자 이하는 많아지겠죠, 거꾸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점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공부를 총점을 내놓고 영어 등급이 2등급들은 감점해 나가기 때문에 자, 영어 등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등급자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작년의 절반이니까 이게 영어 1등급자 65%였잖아요. 55, 40, 50 밑으로 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이하 비율은 또 높아질 거고 연세대는 1등급에서 2등급 비율이 좀 차이가 크죠, 그죠? 그래서 100점 95점인데 11.1%씩 비율 계산돼서 총점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의 반영 비중이 되게 높은 대학이에요. 작년에 영어 1등급자가 인문계열은 1%도 그러니까 영어 1등급자가 아닌 2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1%도 안 됐어요. 인문에서. 자연에서는 아마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문 자연은 나쁘니까 평균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이상인 애들이 97%라는 거예요. 금년은 어떨까요? 작년하고 다르겠죠. 2등급도 1등급 될 거예요. 국수상 등급도 있죠. 특히 자연계열에서. 자, 이 표를 보시면 왜 숫자를 이렇게 많이
뽑아놨냐 이렇게 보이실 텐데 하얀 걸로 보이세요? 예, 이게 4등급 원자 핵공학과에 합격한 친구를 제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영어 4등급이잖아요. 수학과가 만점이 있어요. 수학과에 1.2배 들어가고 영어 탐구는 몇 점이에요? 123점으로 좀 낮았는데 탐구는 0.8 곱하니까 점수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수학은 가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탐구 쪽에서는 감소가 되고 그죠? 내 점수 부족한 것들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등급은 4등급인데 등급 점수를 빼봤자 점수가 얼마 안 나죠. 1.5점 빠지죠. 그렇게 됩니다. 총점하니까 384.9인데 386점 다 모이나 데를 이렇게 2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상위권에 유지가 되죠. 붙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금년에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영어 4등급이면 오히려 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국시당도 더 이제 성적이 좋다면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영어 성적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아까 봤죠? 수강대 이화여대. 그때 계산식은 되게 복잡해요. 대학별로 이렇게 영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복잡한 건데 왔더니 이화여대는 이 식으로 계산되면 다 1등급인 학생과 다 2등급인 학생이 국수탐에서는 23점 차이 나고 영어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수탐 대 영어가 23대 10이에요. 근데 서강대는 국수탐 다 1등급, 다 2등급 점수 계산해보니까 여기서는 14점 차이 나요. 영어는 몇 점 차이 나요? 1점 차이 나요. 14대 1이에요. 영어가 크고 영어가 작고 영어 영향력이 큰 대학, 작은 대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에서 11일 날 발표했던 등급을 기준,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변한 표준 점수를 뽑은 거예요. 아까 생용 보셨죠? 63점이에요. 150점 만점을 받은 친구. 근데 산출 점수라고 해서 점수를 뭐로 바꿔주냐면 64.69점으로 바꿔줍니다. 점수가 얼마 안 되는데 1.69점이랑 얼마 안 되진 않죠. 63점인데 1.69점을 더 더해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경제 69점이었잖아요. 65.2점으로 약 4점 정도를 깎아버려요. 왜 이래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과목 간의 유불리를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없애주겠다고 한 거죠. 자, 근데 잘 보셔야 될게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점수가 내려가면서 보면은 쭉 가서 보면 100분위가 얼마예요? 68, 67, 73, 69, 74, 80, 84. 경제는 100분위가 88 높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전히 62.7. 그러니까 경제에서 점수가 몇 개 좀 더 틀리더라도 여기는 그죠? 난이도가 좀 있어서 사실은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두세 개 정도 틀려도 여전히 표준 점수를 높게 받아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더라도. 괜찮죠? 그래서 과목 간의 유불리가 존재해요. 근데 하지만 만점은 똑같이 가자라는 게 서울대 규칙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보시면 알지만 가장 높은 점수가 65.22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과학탐구를 보시면 제일 높은 점수가 68.25점 나오죠. 여기는 뭐 얼추 비슷해요. 66, 그 다음에 67에서 67.5, 68.25 얼추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크게 어떤 점수 차이가 많게 작동은 안 됩니다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과학 원은 많이 틀려서 내려가더라도 100분위가 높잖아요. 100분위 높기 때문에 63점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는 100분위를 맞춰주려는 거예요. 여기가 100분위 89잖아요. 이쪽에 쭉 가서 가면 100분위가 89 정도 되는 점수하고 여기 이 점수하고 거의 일치되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위치를 다 맞춰서 통일시키잖아요. 근데 뭐 서울대가 쓰는 방법이니까 제가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데 연고대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연고대도 연구를 해서 자기 대학의 점수, 변표 점수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은 얘가 핵심이거든요. 내가 받아놓은 점수가 100분위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내 과목에 따른 내가 본 실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만드는 점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과탐 2개, 자, 문제는 사탐이네요. 사탐 2개 위에 아까 제가 제2외국어 한문을 인문교회에서 1개 영역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사탐 대신 가르치는 대학들이 있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탐 2개와 제2외국어 한문 하나,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오니까 훨씬 더 구조적으로 100분위가 높아져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사탐 2과목으로 괜찮다고 했을 때보다 약간 사탐에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옛날보다 좀 변해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나 2+2 서울대의 바탕 과목을 지정해서 보는 거죠. 2과목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건데 2016년에 이 물화생지 각 투거를 본 친구들을 단순 합산했더니 41,000, 31,000, 26,000, 23,000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투과목을 본 친구들 중에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는 우리가 이 배치표에서 봤던 단일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보다 점수가 좀 낮아도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작년까지는 수능 국어, 이번에 수능 국어에 그냥 흔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니까 수능 국어의 표준 점수대별로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이 작년까지 일반적으로, 물론 여학생이 더 높았던 적도 있는데요. 55대 45 정도예요. 상위권. 1등급까지 보니까, 그죠? 55대 45. 물론 46도 있습니다만, 대략. 자, 근데 금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7대 3. 그 공부 잘하던 여학생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국어에서 뭐 과학과 관련된, 뭐 논리와 관련된 복잡한 걸 만들어서 남학생, 그 중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끔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득점이 안 나온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데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여대라든가 아니면 교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여대에서 내 국어 성적이 좀 잘 나왔다 그러면 괜찮겠구나. 중위권에 가더라도 6대 4가 계속 유지된다. 여기는 계속 5대 5였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솔루션 같은 거 이용하다 보면 뭐 소신이냐 안정이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점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언어적인 해석은 소신이면 붙어요, 떨어져요? 안정인데도 붙긴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합격률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 이 표를 통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표가 있고 합격률이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에서도 보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 점수, 가산점까지 해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서 받았던 중에 아마 할인 쿠폰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하나 더 구매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쓰시면 그 쿠폰을 활용하시면 좀 저렴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는 A사, B사, C사의 380점. 이게 이제 금년도는 아직 자료가 다 안 들어왔는데요. 작년도 건데 보세요. 국어가 A사는 점수대별 평균으로 126.3을 했는데 B사는 126이에요. 여기는 125.9예요. 이게 0점 몇 점씩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 배치표에서 봤던 380에 나는 381인데 내 점수로 계산되는 이 대학의 점수랑 이 점수대별 평균 배치 점수로 계산되는 점수랑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치표 보니까 1점씩 다 나왔는데 이걸로 계산해보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폭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크게 차이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봤더니 점수가 크게 나요. 이 배치표를 볼 때는 내가 플러스 5였는데 이 대학별 계산 환산 점수로 하니까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얼마 나오면 밑에 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배치표를 보고 지원하진 않거든요. 계산해보고 지원하지. 그죠?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는 필요한 인문 자연으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수능 성적 우리 알아봤죠? 긴 시간 동안, 그죠? 내 성적은 내가 더 잘 알죠? 나 알죠? 그죠? 네,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성적을 알아야 돼요. 현재까지는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수시 내일 발표되고 수시에 추합 계속 더 늘어가고 나중에 정시로 2월 되는 이런 거 이런 거 다 보면 다 티가 날 거예요. 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입시요강 요건 내 거고요. 물론 다른 친구들 성적도 있지만 입시요강은 대학이에요. 대학의 요강이 내 성적하고 얼마만큼 유불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 두 개가 다 정리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지원 전략자예요. 가구는 어떻게 하고 나구는 어떻게 하고 당구는 어떻게 하고. 이게 핵심이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이거 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다니시고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목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학 보고 할 거예요? 학과 보고 할 거예요? 재수할 거예요? 아니면 붙고 볼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목표대학과 어느 군인가도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다군이 많고 다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다군을 짚으면 되는데 다군이 몇 개 없어요. 대학이 하나밖에 없고 학과도 몇 개 안 되고 그 대학의 학과 모집 단위도 인원도 몇 명 안 돼요. 그럼 거기는 목표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나군에 목표군을 두고 그 다군에는 높은 점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낮은 점수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낮이가 다른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학과에서. 운 좋게 걸리면 다행이지만 내가 높게 넣었는데도 떨어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군인지를 좀 확실하게 하고 이거는 36페이지 접어놓고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틈새 전략을 노리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점수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나다군은 어떻게 조합할까? 세 개 모두 최초 합격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아,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점수를 많이 남기고 나군을 지원하는 거죠. 자, 한 개 최초 합격하고 한 개는 추가 합격하고 한 개는 불합격.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지원의 신입니다. 이만한 지원이 어딨어요, 그죠? 딱 기다렸는데 야, 한 개는 불합격 떨어지고 한 개는 추합격을 기다리고 한 개는 최초 합격 갈아타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모험 지원했는데 안 된 거죠. 자, 신 위에 또 신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개가 다 추합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금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개가 모두 불합격했어요.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다가 좀 방점을 두시고 가야 되는데 밑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한다면 안정적정 도전이 있잖아요. 좀 생각하시고 점수가 남는데도 높고 좀 맞는데도 적정한데도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부족한데도 높고 해서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학 운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합불 결과 나오잖아요. 합격 몇 개, 불합격 몇 개. 이거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반수하겠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월달에도 아니에요. 대학에서 가서 보니까 철수가 왔어요. 철수는 저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철수야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기영아 반갑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녀석 봐. 그래서 나는 또 공부하는 거죠. 왜? 철수한테 대한 괜히 다른 감정이 생겨서 철수가 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입시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만이 그걸 가지고 다시 지원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지 예비인지 최종에도 좀 알아야 되고요. 최종 지원 결정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요? 네, 학생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크게 무탈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이 맞다면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은 정말 파트를 맞추는데 거의 정확하게 9시를 약간 넘어선 시간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최대한 조금 자세히 해주려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